네, 안녕하십니까. 하수바둑 인사 올립니다. 네. 오늘 첫눈이 내렸죠. 뭐, 한 아침 8시경에 아주 막 펑펑 쏟아졌다 하더라고요. 저는 새벽에 저, 브라질하고 축구본이라고 그거 먹고 그냥, 예, 그 보다가 술 먹으면서 봤죠. 예. 그 이제 잠을 새벽 5시 넘어서 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눈도 못 봤네요. 점심 먹으러 이제 점심 때쯤 일어나가지고 점심 때쯤 밖에 점심 먹으러 나가니까 아유 첫눈이 그냥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아, 그 뽀드득 밟고 갔습니다. 아 참, 예. 첫눈 오는 걸 좀 봤어야 되는데. 예. 저는 이제 바둑을 통해서 뭔가 나이가 먹고 이제 활동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유튜브라도 있으니까 또 뭐 세상사 얘기도 좀 나누고 세상사가 뭐 정치 그다음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뭐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막 사건들 어떤 문화 예술 스포츠 뭐 이런 것이 우리 인류가 그 겪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즐겨야 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둑도 하나의 뭐 멘탈 스포츠라고 합니다. 왜 멘탈이 붙었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둑을 제가 둬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멘탈에서 붕괴되면은 모든 게 다 망가지거든. 네. 너무 적을 쉽게 보면은 경적 필패로 당하고 너무 상대를 두려워하면은 또 당하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만 겸허한 자세. 예. 자신감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상대방도 굉장히 어, 조금 경계를 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에, 제가 이제 저기 타이잼에 1급으로 승급했어요. 엊그저께 막 2급, 3급에서 놀았잖아요. 근데 좀 집중해서 두다 보니까 이제 1급으로는 일단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타이잼에서 제가 한 1단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 2단 정도는. 3단 정도는 차이가 좀 많이 좀 납니다. 기력의 차이가. 예. 소맥 한 잔 먹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하급자니까 우리는 3단도 약간 물어터지는 3단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모든 게임은 상대성이 있어갖고 그 물어터지게 저한테는 보이지만은 그분이 상단을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자기의 어떤 비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3단을 유지할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승률이 자꾸 떨어지면은 이게 강급되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덕담 하나는 정치 얘기는 제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오랜만에 정치 얘기 좀 해볼게요. 조금 하고 바둑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하고 저는 좌파를 지지합니다. 특히 그 좌파 안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뭐 대동세상, 공명정대, 사필기정 이런 단어는 너무 정직하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야 찌들 대로 찌든 세상에서 무슨 공명정대고 대동세상이고 사필기정이냐 너나 잘 먹고 살아. 응? 이런 치열한 어떤 인간들 동물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남을 죽이고 사냥하고 이렇게 전쟁을 합니까? 먹을 것을 얻으려다가 그 들소들한테 그 집 앞에 죽는 사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 전쟁이죠, 사실은. 그렇지만 좌파가 꿈꾸는 세상은 뭡니까? 대동세상. 같이 좀 살자. 아니, 잘난 놈들은 좀 더 멋있게 더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가 인간이 인간을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자꾸 킁킁거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인정하겠다 이거야. 그러나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정말 굶주리고 어디 추위에서 얼어 죽고 이런 세상은 없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이재명의 대동 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근데 왜 이번 그에서 우파한테 정권을 뺏겼냐? 더군다나 정권을 한번 잡으면은 그래도 한 2번 정도는 그 승리하잖아요. 저는 그 요인으로 딱 2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좌파가 서로 대동세상으로 같이 공존해서 살아가자. 이게 자기들의 그 어떤 이념이고 목적인데 좌파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네? 자기들이 공산당 당원들이 공산당주의로 그러잖아요. 모두가 뭐 같이 함께 협력해서 노동해서 같이 나눠 먹자라는 게 그 공산주의의 이념 아닙니까? 좌파들이 이제 근데 실제적으로는 중국이나 북한을 보세요. 당원이라는 배지가 있으면 무슨 뭐 황제 저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군림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산주의입니까? 네? 당원이라는 걸 사용해 가지고 군림하려고 들고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 아니라고 내분이 있고 진보는 분열 때문에 망하고 뭡니까? 그 보수는 부패 때문에 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이로 한번 딱 뭉쳤으면은 거기에 대동단결을 해서 어찌됐든 승리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부 분열, 물론 이제 이낙연이든 뭐 누구든 선거에서 경선을 하다 보면은 서로의 상대의 어떤 치부나 뭐 안 좋은 점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런 전략은 필요하지요.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재명으로 후보가 확정되니까 이낙연 개입니까? 뭐 친문 세력에서 무슨 집단에서 뭐 윤석열을 지지해버리고 이재명 너한테 정권 내줄 바에는 차라리 저쪽 적군한테 주는 게 낫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 2가지가 좌파들의 몰락이었다. 5년 해먹고 그 문재인의 그 우유부단과 능구렁이 나는 정말 싫었어요. 노무현은 그래도 강단이 있었잖아요. 그 능구렁이들 우리는 사악하다고 보거든. 네? 어찌해서 노무현 같은 사람이 나는 문재인 같은 친구를 둔 사람이라 대통령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문재인을 보고 나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됐구나. 어떻게 해서 노무현을 그렇게 띄웠을까? 문재인을 이해가 안 갑니다. 전두환은 그래도
노태우 뭐 물어터였다고 했지만은 노태우는 그래도 뭐 통합을 조금 하려고 노력했고, 왜? 저는 전두환은 제가 광주 사람이니까 전라도. 전두환은 정말 쳐 죽이고 도저히 그가 회개를 해도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은 노태우는 좀 신사적으로 저는 봐요. 제 개인적 감정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그 생각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좌파가 몰락했다 이렇게 봅니다. 사회 대동세상을 꿈꾸는 이재명을 그렇게 억누르고 좌파의 세상을 가치를 추구하는 게 이재명 아닙니까? 왜? 내가 한 자리 더 해먹고 사리사욕을 꿈꾸려고 정치하십니까? 정치는 뭡니까? 대국민 서비스업입니다. 자기 사리사욕 권력 정치해가지고 사리사욕 취하려고 그 자리에 앉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 이런 메시지로 정책위는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1급으로 아까 승급했다고 그랬잖아요. 타이젠. 자꾸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타이젠 기준입니다. 네. 1급으로 승분해갖고 오늘 중국의 일단하고 한번 게임을 해봤어요. 이 게임은 너무 싱겁게 끝났는데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여기 12월 6일 날 방금 했어요. 9시, 밤 9시에 중국이 이게 중국 그 국기가 있으면 중국 사람이죠. 제가 1급으로 승급해가지고 정선으로 해갖고 제가 흑시간성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1급 올라와가지고 여기도 뭐 제가 시간성하고 여기 옛날에 이거 일본 아니고 우리 일본 분하고 한번 싸운 것도 있는데 어디 있었냐? 어디 없었는데. 네. 그래서 중국의 일당 이분이 이제 쭉 보면은 이분이 제일 잘 돌 때가 3단까지 했었더라고요. 3단까지.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좀 긴장하고 양반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무 적을 가볍게 여겨도 지지만 너무 두려워해도 집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했어요. 근데 이건 너무 싱겁게 끝나버려 가지고 별로 뭐 소개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왜 거기서 시간패를 했는지 10분짜리로 이렇게 대국을 했는데 시간이 7분 남았었거든요. 근데 그 7분을 다 쓰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잘못돼 갖고 접속 장애패를 했으면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시간패를 하게 했어요. 제가 흑입니다. 제가 흑. 상대는 이게 이제 중국 사람인데 그 타이젠 1단 최고 성적은 3단까지 갔더라고요. 뭐 특별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뭐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방법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백이 끊을 때 있고 이렇게 잡을 때 이쪽으로 양단 쳐갖고 딸 때 이쪽으로 해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먹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백은 뭐 이렇게 벌리거나 혹은 뭐 이렇게
다른 자리로 큰 자리로 또 갈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이 정석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좌변의 이 흑의 세력은 좀 잡는 것 같은데 흔히 고수분들 얘기하기로 뭐 일방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좌변밖에 뭐 발전성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해놓고 뭐 흑인 뭐 이쪽으로 또 지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보면은 뭐 형세 분석은 꼭 믿을 게 안 됩니다만은 백이 뭐 한 집 유리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석이 싫어서 그냥 밀었습니다. 이건 세력이잖아요. 실리는 조금 내주더라도 내 세력을 쌓겠다라는 전략이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바둑은 고수의 해설 바둑이 아닙니다. 우리 하수들이 주는 바둑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도 뭐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지키는 바둑이 되겠죠. 근데 뭐 백이 이렇게 뛰면은 제 그 좌변의 흑세력이 많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이럴 때 형세는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는 근데 형세 분석은 메이드된 집만 표기를 해줘요.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형세 분석에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전개를 안 하고 이쪽 그 좌변의 흑 세력을 좀 지키려는 작전으로 약간의 세력 바둑으로 한번 둬봤어요. 제가 좀처럼 세력 바둑을 안 두거든요. 저는 실리가 먼저 나왔어요. 백은 이제 저는 좌변의 세력을 또 지키려는 이게 한 수죠. 그래서 우상에서 백이 실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저도 반발을 했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좌상의 그 흑의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백은 침투가 왔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흑이 이제 한 집 유리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 집 유리 이건 정선 바둑이니까 제가 한 집 유리에도 이기지만은 실제 호선 바둑 하면은 제가 5집 반을 지는 꼴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막았고 뭐 이런 경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저는 이제 이 상변에서 중앙으로 나오는 이 백을 뭐 잡을 생각은 없어요. 이걸 이제 공격하는 척 하면서 제 좌변의 모양을 조금 어떤 실리 집으로 좀 만들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상대가 조금 막 깊게 들어와도 도발 안 하고 그냥 쉽게 둡니다. 여기까지 뒀어요. 이게 전부예요. 반면으로 제가 완전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반면 12집 유리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호선이 아닌 정선 바둑이다 보니까 공제가 없잖아. 12집이면 상당히 크게 이긴 거죠. 근데 여기서 10분짜리 바둑 두다가 여기까지 오는데 3분 걸렸거든요. 근데 7분을 가만히 놔둬버리더라고요. 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 기에 좀 꺾인 것 같아요. 아니 해볼 때가 엄청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이론적으로 하변을 굉장히 백이 키우는 전략으로 갔어도 여기 한 수 노는 순간 백이 형세분석은 5집 유리로 나옵니다. 한 수가.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아니면은 저는 여기서 이걸 걱정해요. 백이 이렇게 밀고 나오면 저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한 번 밀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미는 것도 있지만은 이거보다는 또 그러면 이제
백이 이렇게 나가고 어떻게 복잡한 뭐 나가기는 힘들겠지만 뭐 끊고 뭐 했을 때 막 이런 뭐 복잡한 게 좀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안 두고 이렇게 이제 한번 또 밀 때 또 미면은 저는 여기를 이렇게 제압을 하려고 했어요. 했을 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흙이 여기를 아니 백이 여기를 이게 찔렀을 때가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그럼 상변에 흙이 다 뜯겨버리면 이거 뭐 제가 얻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직은 뭐 산골로 나오지만 아니 그 살아있는 걸로 나오지만 이럴 때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합니까? 일단은 여기는 이제 있고 그때 이제 제가 뭐 여기를 이룰 수는 없잖아요. 바로 여기 끊기니까 여기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럼 백은 여기 차단하겠죠. 이거 끊어요. 일단 나오고 이 다음에 수가 굉장히 머리 아프더라고요. 이 다음 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 네. 이렇게 되면은 하여튼 상변에 흙이 안 죽은 걸로 나와서 제가 이렇게 되면 반면으로 27집 유리아열로 나오지만 이게 굉장히 근데 이견은 있었어요. 여기서 열로 이렇게 넘어간 수가 있었어요. 예. 좌변 흙은 살아있잖아요. 예. 백이 뭐 어떻게 이 넘어간 수는 막기가 좀 어려워요. 나가고 아니, 이렇게 안 하더라도 여기서 아니 잠깐만요. 했을 때 여기서 백이 친다 해도 나가고 어떻게 또 뭐 어다리 또 나가고 예? 방법이 없어요. 흙은 뭐 이런 거 하더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백두점 산하의 이렇게 지금 당장 넘어가는 거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여기는 뭐 확실하니까 여기를 일단 막아야죠. 네. 확실히 넘어가요. 네. 고맙습니다. 뭐가 좀 잘못됐나? 인대하니까 여기서는 여기가 이렇게 전개됐을 때는 흙은 여기를 있어줘야 되죠. 이건 나가지 못하잖아요. 백이 뭐 못 나가잖아요. 여기도 뭐 나가봐 이렇게 다 해갖고 이건 연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이렇게 전개가 됐으면 흙이 뭐 40 몇 집 유리로 나오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했을 때 백이 굉장히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서 흙도 나가고 여기 제압을 했을 때 여기를 찔러 가야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있을 이렇게 보면 이게 넘어가니까 여기를 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어줘도 돼요. 그럼 요 백이 끊으면 이때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그러면 이게 묘하게 이게 이제 곤마가 됩니다. 백이 두 집이 확실하게 안 났어요. 이게 있고 여기서 백이 봤을 때는요. 여기 이렇게 갔을 때도 참 응수가 어렵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죠. 네? 이랬을 때 뭐 여기를 막아봐야 백이 이게 뛰었을 때 이 차단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차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차단이 되나요? 차단이 되는 영세분은 되는 걸로 나오네. 예. 아무튼 이 바둑은 여기서 제가 그냥 시간승을 했어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더 싸워볼 때가 많은데 왜 돌을 걷었을까? 예.
저는 이제 예, 나이가 제가 60대 중반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머리에 총명함이나 막 빠릿빠릿한 건 없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인생의 관록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을 하지, 막 머리를 순발력 있게 돌리는 능력은 없어요. 바둑 두면서도 방금 뒀던 수가 어디 뒀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뭐 이런 사람이 무슨 바둑같이 치밀하게 생각해서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다만 어떤 인생의 어떤 지나온 경험, 그다음 어떤 관록, 느낌, 필이라는 게 있어요. 필 우리는 정확한 데이터 이런 건 없지만 느낌이 있어. 느낌. 그것이 인생의 관록이요. 경험이고. 네. 그래서 이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정확하지는 않지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건 아니다. 설령 네가 이렇게 해서 순간적인 이득을 볼 수는 있지만 머지않아 너는 후회한다. 그리고 이 순간의 이익이 결코 너한테 달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도를 가라. 정도. 그런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아무리 순간적인 데이터가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뭘 하면은 분명히 이길 것 같아. 그지만 세상의 이치는 그게 아니더란 말이야. 순간에 내가 이득을 취하더라도 언젠가 그것 때문에 덜미를 잡히더라 이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러니까 그 원리 원칙. 인간.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대의 명분 그리고 인간이 가야 할 길. 휴머니즘. 네?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서 그것을 조금 버리면은 큰 이익을 볼 수 있지만은 그걸 버리고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요 그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네? 국가에서 뭐 노인 복지다 뭐 복지가 요즘 좀 과거보다 잘 돼 있어 갖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초 생활은 해줄 수 있도록 해줘요. 그지만 그 지경까지 와갖고 거의 그 풀이나 뜯고 살면 그게 사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어떤 문화생활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체득해야 할 게 있잖아요. 예. 그런 생활도 좀 해야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고귀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저도 남자지만은 남자들이 제일 돈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술 마시고 여자 그것밖에 없어. 돈 다 벌어갖고 그것도 더럽게 벌어갖고 그런 데다 다 쓰고 있어요. 뭐 있어요? 훌륭한 저택에 산다. 고급 승용차를 몬다. 아주 뭐 이쁜 아가씨를 데리고 논다. 그것밖에 없어요. 또 저는 뭐 큰 돈을 뭐 안 가져가서 뭐 모릅니다만은 또 뭐가 있나요? 뭐 그들 야 임마 네가 돈이 없어서 그러지 돈 있으면 임마 이런 사람도 있어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있을 수 있겠죠. 저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그 생활을 저는 못 해봤으니까. 물론 이제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막 이런 어떤 쾌감은 있겠죠. 저는 권력으로 따지면 대통령, 또 재벌로 따지면 뭐 이건희, 이재용이 이런 사람이 와도 저는 머리 빳빳하게 아이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 만나서 영광입니다 하면서 악수하는 사람 절대로 굽신굽신 안 합니다. 네? 내가 그 사람한테 굽신거린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아유
당신의 그 참 훌륭하신 그 부분은 존경합니다. 저도 근데 하나의 인간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때는 이렇게 육갑은 안 떨어요. 저는 절대로 고개 빳빳이 좀 세우는 사람. 네. 네, 오늘은 바둑 뭐 소개할 내용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맨날 술만 먹고 2, 3급에서 놀다가 오랜만에 1급. 제가 한 2단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좀 정신 차려서 두면은. 근데 타이젠 3단 정도부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친선대국으로 이제 젖바둑으로 이제 2점 깔고 뭐 살아나고 도봤는데 그분은 조금 저한테 밋밋하게 이제 게임을 했어요. 밋밋하고 막 정석으로 두면은 저는 충분해요. 그런데 그 막 뒤트는 수 있잖아요. 바둑을 배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뒤틀어 버리면 정신 사나워 갖고 깨갱깽깽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인터넷 이 바둑에서 막 3만 판 부시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3만 판이면은요 하루에 한 판을 둬도 1년에 365 아닙니까? 10년 3,600. 100년. 하루에 이 사람은 그리고 바둑을 뭐 어렸을 때부터 뒀을까요? 나이 먹어서 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한 5판 막 이렇게 두는 바둑 패닉, 그러니까 바둑의 패인들이에요. 바둑의 패인. 맨날 바둑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서 어디서 뭐 경비서시나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뭐 그냥 밤에 그냥 잠은 안 자고 밤에 보초는 세야 되고 안 되니까 인터넷 바둑만 두신 분들이 근데 그런데도 3만 판을 뒀는데도 아직도 2급, 3급 두고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수 개발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신수 뭐 자기 스스로 수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의 수를 보고 배울 줄 알아야 하는데 본인의 노력은 없어요. 그냥 바둑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의 기력이 3만 판을 뒀는데도 2급, 3급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려고 안 하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잔수나 꼼수에는 능해요. 그래서 이런 막 기력이 아니 막 수만 판을 둔 사람하고 둘 때는요. 그 약간의 같이 뒤틀려서 줘야 돼.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수로 두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신수들 요즘 많잖아요. 뭐 AI 이후에는 정말 엄청난 신수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소맥입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은 새로운 신수에 잘 적응을 못합니다. 오랫동안 자기 그 습관이 있어갖고 그 신수에 절대 적응을 못해요. 아유 너무 많이 떠들었습니다. 한국 축구 어저께 오늘이죠 새벽에 브라질 보면서 이런 전반전 보고 이러다가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 시대 떡으로 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막 공포감이 오더라고. 그래도 잘 싸웠습니다. 다만 브라질 전에서 어차피 멘투 감독이 얘기했듯이 뭐 더 잃을 게 없다. 밑재야 본전이다. 네. 그러면은 초반부터 파죽지세로 그냥 막 파상공세로 밀어붙여야 돼요. 한국 축구가 좀 오밀조밀해가지고 그런 걸 못하더라고. 그리고 첫 골이 너무 늦게 터져. 그래서 0대0 팽팽한 승부로 가면 한국이 유리해. 왜냐면 막판에 묘하게 한국 축구는 막판에 골을 잘 려. 초반부터 다 그
그게 밀어붙이는 게 좀 부족하고, 제가 한국 축구를 봤을 때 그 우리 동양 축구, 아시아 축구의 고질적인 병폐예요. 문전에서 굉장히 약해요. 상대를 봐요. 어떤 미들플레이에서는 공도 뺏기고 이리저리 하다가도 문전으로 딱 공이 날아갔을 때는 결정적으로 팍 골로 연결을 시켜버리잖아. 그게 그 골 결정력이거든. 그 골 결정력이 손흥민이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축구에서 먹히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한국 축구 문전에서 꼭 똥볼을 꼭 차요. 옛날부터 그랬어. 한국 축구가. 문전에서의 결정력, 미들필드에서의 패스의 약간의 실수보다는 기회가 왔을 때 바로 골로 연결하는, 그것이 한국 축구뿐만 아니라 동양 축구에, 물론 그 서양인들에 비해서 뭐 기력도 작고 막 다리도 짧고 그래갖고 그 문전에서의 순발력이 많이 떨어지는 안 보여요. 신체적인 구조상으로. 그래서 동양 축구는 보면 그 가나 축구는 굉장히 와일드하잖아요. 막 크게. 근데 동양 축구는 그냥 오밀조밀 섬세하게 플레이를 해. 근데 그 플레이가 사실은 독일이나 이런 유럽 축구도 좀 사실 그러거든요. 어. 남미 축구들은 그냥 그게 와일드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는 아직 이제 걔들 또 신체적인 구조로 보면은 충분히 그 남미 축구 스타일로 갈 애들이야. 근데 아직은 뭐 교육이 부족했거나 테크닉, 기본적인 약간의 테크닉이 부족해갖고 아프리카 축구가 좀 허점이 많지만은 향후에 가면은 남미, 아프리카 축구는 스타일이 비슷하고 유럽 축구하고 동양 축구가 또 스타일이 비슷해요. 오늘 또 너무 떠듭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 참 그 끈기가 대단하십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